그러니까 PER이랑 성장률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PER 개념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으면 PER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성장률이 낮으면 PER이 낮고, 이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전히 PER이 낮은 게 싸다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찾는 거가,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기 때문인데, 얘네가 저평가된 거고 얘네가 고평가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란 게, 그러니까 PER이랑 그러니까 PER이 성장률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이게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이 같이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게 알파 플러스 PER이잖아요. 그냥 상수 곱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어차피 비례 관계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를 나눠버리면 K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축이 아니라 사실 그냥 직선 하나라고요. 이게 직선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선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PER이라는 거에 성장률이라는 게 담겨져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제가 얘기할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PER에 성장률이 들어있는데, 그럼 성장률 대비 PER이 낮은 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률 대비 PER이 낮다는 걸 어떻게 측정할까를 해보니, 그거 대비 낮은 거니까 나눠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GYP 개념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PER에 성장성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PER이 낮은 게 싼 게 아니라 PER이 낮은데 낮은 PER보다 성장을 할 기업인 게 싼 거고, 그쵸? PER이 높으면 비싼 게 아니라 PER이 높은데도 성장률이 그 PER보다도 더 높은 게 싼 거라는 거죠. 그래서 PER로 평가를 하면 안 되고 PER 대비 성장성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투자자로서 살아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개념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YP라는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전 PER 대비 성장성을 비교하려는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본 게 네. PER 안에 성장률이라는 게 담겨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번 시간에 분명히 이해했던 것 같은데 살짝 리마인드 될까요? 그럼 오늘 계속 그 얘기는 대표를 맞죠? 오늘 계속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기가 안 돼도 되고. 지금 이런 개념에서 그냥 이익이 100억이 나요. 근데 어떤 기업은 2천억에 팔고 어떤 기업은 1,000억에 팔리고 있다고요. 이익이 100억이 나는 똑같은 기업. 그러면 무조건 밑에 줄이 나잖아요. 그쵸? 그럼 진짜 밑에 줄이 낮냐고가, 밑에 줄이 안 낮다라는 거죠. 왜냐면 밑에 줄이 안 낮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미래가, 예를 들면 얘는 이제 2017이 될 때 200억이 될 거고,
얘는 뭐 80억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PER 10이 되는 건데 얘는 PER이 12.5가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게 더 밑에 줄이 더 싼 거냐고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어차피 똑같이 이익이 100억이 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은 2,000원에 팔리고 어떤 기업은 1,000억에 팔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시장이 뭔가 이런 변화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PER이 여전히 비싸다는 거 이따가 그거는 그냥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따가 그냥 예제를 해보면서 수업을 할 거니까요. 이거는 조금 더 오늘까지 그냥 계속 가치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다. 1번은 주식 말고 기업을 구하는 거. 2번은 PER의 성장성을 공개하고 저 PER이 아니라 저평가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예요. 이게 여전히 좋은 기업이 먼저라고요. 이 얘기는 계속 하잖아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체화를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저한테 공매도는 안 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기업을 사기로 했잖아요. 좋은 기업을. 근데 공매도를 칠 회사는 좋은 기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좋은 기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기업이라는 걸 계속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오늘 계속 가치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은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과 출신이어서 이걸 계속 답답해하고 뭔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확한 답을 못 구해요. 자기가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답이 없고 아무도 그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보고 투자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가치는 대충 구해야 돼요. 근데 대충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세운 여러 가지 가정이 틀리더라도 나한테 문제가 안 생길 만큼 얘를 싸게 평가해서 사면 틀려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계속 가치평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이 아니라 인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싸게 사서 위험을 줄인다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안 사면 돈을 잃진 않아요. 근데 투자해서 얼마든지 돈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을 잃을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 사는 게 유리하다고. 성장 플러스 죽음은 저번에 카톡으로 보니까 성장 아니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장주에 맞춰서 투자 얘기를 할 겁니다.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까지는 연결되니까 연결해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설가와 투자자 글은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완벽한 글을. 못 돌리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다른 분야 사람, 예를 들면 비문학은 어떤 사람이 뭔가 제가 경제에 대한 글을 쓰면 네가 뭔데 경제에 대한 글을 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설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설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주식 투자랑 그게 똑같아요. 주식 투자도 조건이 없거든요. 그냥 개인 투자를 하는데 너 경영대 나왔어? 경제학과 나왔어?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옆에서 사람이 할 때 그냥 아무나 하는 되게 쉬운 분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그 상당히 대충대충이라는 거고 한 번 쓰면 되게 누구든지 잘 쓸 수 있어요. 그냥 돈을 버는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처음 썼는데 막 10배가 오를 수도 있고 그냥 그게 다 돼요. 그냥 다 되는데 반복하는 게 이걸로 살아가는 거가 이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도 소설가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 권을 써서 계속 띄우는 소설가가 별로 없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면 한두 편 쓰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계속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일단 못할 짓이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건데 재능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인연도 필요하고 등등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격 같은 게 요구가 되는데 이 자격은 뭐 갖춘 사람도 있고 갖추어진 사람도 있고 근데 얘기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소설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소설가에 등단하면 기본적으로 포용적이고 대변한 게 아닐까. 자, 올 테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자, 투자할 거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건 누가 나가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려간다면 아, 고생했어요. 역시 어렵죠? 라고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노력해서 끝까지 남는다면 이건 물론 경의를 표하는 일인 겁니다. 아, 진짜 고생 많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남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설에서 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재는 천재의 속도가 있고 지식인에는 지식인의 속도가 있고 학자는 학자의 속도가 있는데 주식 투자자는 똑똑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이후로는 계속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 거고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똑똑할수록. 그래서 제가 분야를 고른 거예요. 제가 공대에서 안 똑똑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는 게임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는데 저는 투자자로서는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 자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도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들, 특히 한국에선 학력도 되게 별로 안 좋아요. 서울대 중에 성공한 투자자가 거의 없어요. 이게 막 공식이 없는데 쓸데없이 공식을 만들려고 하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두뇌 명석한 게 아니라 이 소설적으로도가 이 투자적으로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고 기껏해야 20몇 년이라는 건데 20몇 년이라는 게
우습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투자해서 돈을 벌고 나는 돈을 충분히 벌었다라고 하고 떠나는 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엄청난 도박인 면이 있고 그래서 마약 같은 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 나는 투자해서 잘 벌고 난 투자를 잘하는데 도대체 왜 멈추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뭐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막 재산이 막 1,000억이 됐는데 근데 예를 들면 1,000억으로 실수를 해서 막 2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존나 개 우울하다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 굴레를 어떻게 버틸 거냐는 건데 계속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하는 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여기서 나오죠. 두뇌의 명석함을 대신할 만한 영속적인 자질. 말로 표현하면 날카로운 면도칼을 잘 갈린 손도끼로 바꾸고 잘 갈린 손도끼를 잘 갈린 도끼로 바꾸고 이런 전환 포인트를 몇 가지 뛰어넘은 사람이 한 단계 거물급이 되고 아무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희미해지는 거고.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들어보는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몇 가지 전환 포인트를 뛰어넘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해보면 재밌는 면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내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도 있고 하지만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가벼운 마음과 진지한 마음이 둘 다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